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경욱 공동대표의 강남대 김병준 교수입니다. 오늘도 대인하김 유튜브에 출연해서 최근의 화제작 전장의 유산을 감독하신 김채영 감독, 애국감독입니다. 이분하고 좀 대담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영 감독입니다. 예, 김 감독님. 우선 이제 직접 영화를 저는 봤지만 우리 이제 대인하김 애청자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제작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멸공 방공 영화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청년들, 학생들, 정교조에 의해서 교과서 왜곡되어 있고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들, 특히 75년 전에 6.25 전쟁,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관과 안보 가치관을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소위 그 요즘 세대들은 6.25를 북침이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 인식이 아니고 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고 그 다음에 빨려 들어가는 듯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깊은 감명은 별도로 하고요. 재미와 감동을 아주 같이 주는 영화인데 여기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소재의 특이성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6.25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 그 필름이 상당히 특이한 필름이 많더라고요. 희귀 영상들이 좀 아주 희귀한 영상은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첫째 저희들 이제 영상을 수집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영상 수집할 때는 발품을 팔았어야 돼요. 미국 같은 미국 직접 가서 그 기록 보관소에 딱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겪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전이 돼서 세계 각국의 아카이브들이 다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이제 기록 보관소를 아카이브라고 그러는데 그 아카이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뭐 영문으로 이제 회원 가입하고 절차를 하고 소정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이런 절차를 받으면은 그런 정보 기록 희귀 영상들을 좀 수집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공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공유는 안 되고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청을 수락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큐멘터리가 원래는 지루한 장르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다큐멘터리 싫어해요. 뭐 전부 다 지루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계속 어떤 드라마 보듯이 거기 영화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최고 연출을 하는데 최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 다큐멘터리지만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그런 연출 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감독님께서 보면 이 영화에서 좀 내가 강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 몇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지금 보통 6.25 전쟁 다큐 영화는요, 보통 전쟁의 비참함, 참혹함,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25 전쟁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숨어있는 박애정신,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6.25 전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최초로 다큐에서 제가 부각을 했죠. 아, 그 영화 보니까 그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무기 체제도 전혀 없어요. 더더구나 한 대도 없었어요. 미군도 다 철수한 상태였고. 미군 철수 다 했죠. 그래서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지켜내게 된 동기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뭐 영화에서는 이제 물론 이승만 그 선생님,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 지도력도 있고 국민들이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은 뭐 6.25 남침은 이 한국과 민족 간의 분쟁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하에 건립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은 유엔을 침공한 것이다.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먹혀 들어갔죠.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서 맞다. 여기서 우리가 공산군 침략을 못 막아내면은
우리 자유진영,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이 침략받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막아야 된다. 네. 이래서 미군이 파병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군이 아마 지금 191만 명 정도의 196만 명이 6만 명이 총 외국 그 유엔군인데 91.5%가 미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상자도 꽤 있었죠. 45만 명. 4만 5천 명 정도. 4만 5천 명. 네, 그래서 아유. 지금 이 6.25 전쟁의 남침을 막아낸 논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탄생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순기능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예. 6.25 전쟁이 안 됐으면은 한미동맹이 아예 체결을 될 이유가 없었어요. 특히 이승만 박사가 그 6.25 전쟁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사실 어떻게 아주 최강국하고 최약소국하고 맺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공정 예. 먼저 체결했어요. 예. 미국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 6.25 전쟁을 계기로 이 박사가 그걸 이끌어냈다고. 그렇죠.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고 네. 한미동맹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안보망이 보호망이 형성이 됐죠. 예. 우리나라 경제 강국이 드디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부국 강국, 경제 강국이 된 이유가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보면은 감독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층이 이 영화를 좀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간이 안보 가치관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네. 특히 이제 세대들이 자꾸 이제 6.25 전쟁 75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옛날에 참전했던, 옛날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정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하나 계속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화가 가장, 드라마도 좀 너무 길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화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청년들이요, 뭐 방공교육, 무슨, 교회나 학교에서 뭐 그런 교육 안 받아도 이 영화가 런닝타임 99분이잖아요. 맞습니다. 99분 동안만 이 영화만 보면은 6.25 전쟁이 발발된 과정 그리고 그 막아낸 과정에서 미군과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초인적인 전쟁 극복 과정을 거쳐왔는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99분 만에. 사실 그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뭐, 저야 지금 70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요. 그걸 보고서는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몇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렇게 영화가 계속 나는 굉장히 봐야 되고 굉장히 그 히트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5월 15일 날 개봉이 된 영화가 이렇게 조기 종영이 됐어요. 국내에서 이렇게 조기 종영된 그런 경우가 왜 발생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가요. 제가 원래 영화는요. 제작비보다 마케팅 비용이 곱하기 3, 곱하기 4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제작비를 든 영화면은 마케팅 비용에 보통 30억, 40억을 씁니다. 원래 영화업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안 주고 만들 수 있는 건데 마케팅 비용을 최소한 아무나 안 해도 다큐멘터리는 한 3억 내지 4억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예산 부족으로 그걸 사용 못했고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을 전혀 제가 하지를 못했죠. 자,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개봉 시기입니다. 어떤 영화 관계자 한 분이요. 감독님, 우리 영화를 다 시사를 하고 개봉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감독님, 이거 대선 끝마치고 6월달 3일 이후에 개봉하십시오. 그러면 이 영화 대박납니다. 대선 이전에 개봉하면은 모든 이슈가 대선에 다 함몰되기 때문에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판단을 미스했죠. 아니다. 이 영화는 우리 대선 이전에 개봉을 해야 된다. 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영화를 보면은 국가관이 바로 서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은 무조건 몇 번을 찍어야 된다는지 바로 나온다. 그렇군요.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반공의식이 고치되면서.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대선 전에 개봉을 하면은 대선의 비밀 병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중도 성에 있는 유권자들은 무조건 어느 특정 정당이 미는 후보를 찍을 거다. 그렇군요. 라고 자신을 했죠. 네. 그래서
막상 뚜껑 열고 개봉을 해보니 저는 이제 그 정당에서 이 영화를 갖다가 홍보를 좀 해줄 줄 알고 그리고 그 대선 캠프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줄 알고 그 관심만 조금 기울여주면은 바깥에서 유치하는 그 효과의 몇백 배도 이 영화와 통해서 네. 선거운동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네네. 불행히도 그 정당과 그 선거 캠프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무슨 지금 현재 뭐 유세하기 바쁜데 무슨 저 한각의 영화 타령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또 안타까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문화 전쟁에 있어서 맞습니다. 예.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네네. 문화인데 네네. 그 문화의 힘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참패하는 그리고 맞습니다. 좌파 예. 우파와 싸우면은요 격전백패하는 이유가 우파들이요 이 문화 전쟁에 너무 태국에 네, 감독님, 이제 거기까지는 됐고요. 예. 그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일단은 조기 종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국내에서의 앞으로 그러면 재상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며 지금 네. 단체 가려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단체 30명 네, 이상 되면 네, 단체 네. 가면 네. 개인들이 이제 보기는 그건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저희 홍보실장한테 아, 네, 네. 저희 홍보실장 그러면은 전화번호. 아무나 30명 이상을 모집하면 어느 지역에서도 극장을 지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그 극장을 섭외를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네네. 이 지금 청년들이 봐야 될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청소년들이 봐야 될 영화. 제가 이제 그동안 후원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자력으로 다 했는데 청소년 관람 청소년을 관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격 범국민 후원 릴레이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보신 분들이에요. 네네. 보신 분들이 이 영화는 무조건 청소년들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후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많은 후원과 저는 영화를 3번을 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거기에 들어온 네. 후원금은 전액 전부 다 저희들 청소년들 관람 무료로 관람.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김 감독 영화를 제가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것은 정말로 그것을 보면은 마음에 느끼는 바가 달라지고 또 자기의 마음가짐이 앞으로 달라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영화를 보면 미군의 희생이 컸고 미국의 우리가 그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럼요. 다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등재 수출 계획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재미교포 분들이 우리 영화를 많이 보아하셨고 네. 또 한미 동맹에 관련된 재단 측의 대장단들이 이 영화를 다 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미국부터 상영해야 된다. 이건 미국인들이 자긍심을 최대한 높여주는 영화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이제 스크린 종영하면서 마지막 회에 메가더 재단에 있는 어떤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한번 데이턴 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데이턴 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1960년도에 미국에 건너갔었거든요. 네, 네.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분이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지금 한 90 다 되신 분이군요. 90 가까이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분이 보시고 눈물을 펑펑 울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 테이블에서 만났죠. 그 옆에 테이블에서. 그리고 눈물을 펑펑 울고 나오시는데 그 이제 소개시킨 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상로 기자였어요. 아, 그렇죠. 이상로 네네. 기자님이 저를 소개시켜주면서 영화를 직접 만드는 김태형 감독을 소개시켜주니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내가 민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독님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5번이나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만 해더라도 전후 세대인데 예. 그분은 전쟁 세대죠. 예. 그러니까 더 감격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영화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고 보물입니다. 반드시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이 영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미국의 지금 패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기 멘토예요. 자기가 멘토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으니 꼭 이 메가더 재단을 통해서 미국 국방부 현 장관을 관람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백악관에 연락해서 트럼프 대통령이죠. 최고 지도자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만한 명분이 있는 영화다. 미국인들의 자긍심,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죠.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이런 찰나에 이 영화를 보여주면, 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미국인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미국인의 가치관, 국가 가치관이 확립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미국인들한테 보여줘야 될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감독님. 정말 제가 영화를 3번씩이나 봤음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동 느끼는 바가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예. 저희 자경호는 물론 어떤 금전적인 협찬은 안 했지만 모든 것을 이 영화에 굉장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힘이 되죠. 우리 데이나 김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영화를 30명 이상씩 모집하셔서 꼭 보시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 영화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요. 역사적 사실을 정말 가감없이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말 잘 묘사한 겁니다.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박애 정신 그리고 휴머니즘을 부각한 영화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고 이러한 것이 근대사에서 이만큼 위대한 박애 정신과 그리고 휴머니스틱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 영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현실적인 다큐멘터리 이상을 가져서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의 20, 30대들에게는 충분히 보고 감상할 필요가 있겠다.